치과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 쓸 수 없으니 뽑으셔야 합니다. 빨리 뽑지 않으면 다른 치아도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뽑고 가시겠어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유대로 당장 이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노코지와 사이토 히로시의 이를 최대한 뽑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치아를 뽑지 않고 자연 치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노코지는 연간 2,700명의 턱 관절증 환자를 치료했고, 사이토 히로시는 치아를 깎거나 뽑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40여 년간 노력해온 치과 의사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만약 이가 아파 치과에 갔는데 의사가 발진을 권한다면 곧장 진행하지 말고 다른 치과에도 가서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아를 한번 뽑아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28개의 영구치는 깎거나 뽑으면 다시 회복되거나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치아를 하나 잃으면 주위의 치아에도 나쁜 영향을 주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치아를 상실하게 됩니다. 치아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고 하나가 빠지면 그 부분에 맞물리던 힘을 나머지 치아들이 부담합니다. 치아를 온전히 다 보존하고 있다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교환면의 마모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치아를 하나 잃게 되면 나머지 치아에는 더 큰 부담이 가게 되고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치과 의학이 발전했다 해도 틀니나 임플란트는 절대로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몇십 년씩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틀니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프라는 고리를 건 치아가 흔들리거나 혹은 클래스프 때문에 틀니 주변의 치아를 잘 관리하지 못해 충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브릿지의 경우에는 치아 모형에 걸리는 힘이 강해 브릿지가 휘게 됩니다. 그러면 접착력이 점차 약해지고 나중에는 떨어지게 되는데 이 틈으로 충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지대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잇몸과 뼈에 티탄 나사를 심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자연 치아보다 더 정성스럽게 잇몸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덮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나사 주위의 잇몸이 약해지고 치조골 속까지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지탱하는 뼈가 점차 줄어들다가 급기야 빠져버립니다. 여기까지 알아보았다면 자신의 자연 치아를 최대한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 70%는 충치와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책에서 권장하는 자연 치아를 지키는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가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턱 관절증의 원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가령 턱을 괴거나 손톱을 깨물거나 치아를 악 무는 습관, 부정교합, 심리적 긴장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턱 관절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최대 기여 인자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위아래 치아를 접촉시키는 버릇인 TCH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위아래의 치아가 서로 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치아가 서로 맞닿는 순간은 다 합해서 하루에 20분 이내입니다.
하지만 대화나 식사를 하지 않을 때도 위아래의 치아가 계속 닿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턱 관절도 눌려 턱 관절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TCH가 있으면 치아에 늘 큰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가 빨리 흔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틀니와 브릿지, 임플란트에 많은 부하를 주게 되고 치아가 견딜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면 치아가 흔들리고 부러지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치아가 접촉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 건강을 지키는 바른 습관입니다. 두 번째, 가급적 설탕 섭취를 줄인다. 설탕을 섭취하면 산성 물질이 생성되고 pH 5.5 이하의 산성에서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녹기 시작합니다. 설탕이 입안에 오래 머물면 충치로 이어지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설탕이 든 식품을 먹은 후에는 가급적 빨리 입을 헹궈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침이 산성으로 치우친 pH를 중성으로 되돌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간식을 자주 먹으면 기껏 중성으로 되돌린 구강 내 pH가 다시 산성이 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바르게 양치질한다. 양치질의 의학적인 목적은 구강 내에 부착된 치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치태가 형성되어 치아에 해를 끼치는 데는 24시간이 걸리므로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치태를 제거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오리야 마사루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한 번의 양치질로는 불안하다는 분께는 식사 후에 입을 헹구거나 가볍게 양치질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칫솔은 부드럽고 목 끝이 둥글고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는 가급적 촘촘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단 치아 사이에 틈새가 있는 환자는 반드시 치간 칫솔을 함께 쓰는 것을 권장하고 건강한 잇몸이나 틈새가 적은 부위에는 굳이 치간 칫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치약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치약에 들어있는 연마제 때문에 치아가 과도하게 마모될 수도 있고 치약의 상쾌한 느낌 때문에 칫솔질을 대충 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칫솔질은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두 손가락으로 펜을 쥐듯이 잡고 치아와 잇몸의 경계를 살짝 누르며 닦는 것이 좋습니다. 치태가 잘 쌓이는 치아와 잇몸의 경계, 씹는 면의 고랑, 치아와 치아 사이를 잘 닦아 주어야 합니다. 치아와 치아의 경계에는 잇몸 고랑이 있는데 칫솔을 잇몸 고랑에 넣어 치태를 잘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치태는 끈적거리는 점착물이므로 칫솔로 살짝 문질러도 잘 제거되니 칫솔 모 끝을 움직이지 않은 채 잇몸 고랑에 끼워 진동을 가하면 촘촘한 모 사이로 치태가 빨려 들어갑니다. 씹는 면의 고랑을 닦는 법은 칫솔을 어금니에 씹는 면과 평행하게 두고 어금니의 고랑 안에 끼워 넣듯이 닦으면 됩니다. 힘은 빼고 살짝 닦으면 됩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쌓인 치태를 대부분 잘 제거할 수 있지만 환자의 치열과 모양에 따라 충분히 닦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과를 방문해서 치태 염색을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전에 올렸던 아키라 의사가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치실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치실로는 치아와 인접해 있는 오목한 부분의 치태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잇몸은 아주 얇기 때문에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쉽게 주저앉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양치질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화이트닝, 미세연마, 라미네이팅 등의 심미적 치료는 치아의 수명에 좋지 않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3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간다.
충치와 치주 질환은 제때 치과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해서 제때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연 치아를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양심적으로 진료를 하는 치과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치과를 찾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번거롭더라도 여러 치과를 내원해보고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를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그렇지 못해 틀니나 브릿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 넣는 틀니를 부분 틀니,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넣는 것을 완전 틀니라고 부릅니다. 부분 틀니에는 남아있는 치아를 잡아주는 고리 형태의 클래스프가 많이 사용됩니다. 제작 과정이 간편하고 추후 클래스프 조절이 쉽지만 미관상 좋지 않고 클래스프가 걸리는 치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치의 기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클래스프 이외에 치아 뿌리와 틀니를 자석으로 고정하거나 심미적인 부분을 고려해 클래스프가 보이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는 치아를 이중으로 씌우는 방법 등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중에는 적응하기 쉽도록 레진으로 임시 틀니를 했다가 치료가 끝날 때 휘지 않고 파손과 변형이 거의 없는 금속상 틀니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클래스프를 거는 치아가 되도록 손상되지 않게끔 큰 클래스프 받침을 만드는 처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튼튼한 틀니는 적절히 유지 관리만 하면 자연 치아처럼 씹을 수 있고 클래스프를 건 치아가 망가지는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가 없는 환자라면 금속상 틀니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금속상 틀니는 접합성이 좋아서 뭐든지 먹을 수 있으므로 굳이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브릿지는 상실된 치아 양쪽에 아직 치아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틀니와 달리 넣고 뺄 수 없도록 치아에 접착하는 고정성 보철물입니다. 양쪽의 치아를 세밀하게 깎아서 브릿지를 지지할 지지대를 만드는데 이것을 지대치라고 합니다. 지대치와 치아가 빠진 부분에 연결한 보철물을 장착해 붙이는 것이 바로 브릿지입니다. 상실한 치아를 대신할 치아 모형은 덤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임플란트의 신뢰성이 매우 높아져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환자라면 아무 문제도 없는 치아를 가늘게 깎는 브릿지보다 임플란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치주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신경을 제거하는 충치 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경우에는 실패할 위험도 커서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브릿지는 틀니와 달리 넣고 빼지 않아도 된다는 점, 치아를 상실하기 전의 형태, 가까운 점, 맞물리는 느낌이 자연 치아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물감이 적은 점,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치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릿지의 평균 수명은 6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이 이상 쓰게 되면 브릿지를 부착할 때 사용했던 접착제가 서서히 녹아 헐거워지면서 그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꼼꼼한 양치질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해 청결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식들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실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